안녕하세요. 정보 따라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족이 겪었던 눈물과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행복했던 순간들,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따뜻한 희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는 기억이 사라지기 훨씬 전 이미 시작된다. 감정이 무너지고 성격이 변하고 하루의 작은 루틴이 흐트러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뭔가 모를 답답함과 혼란이 찾아올 때 그건 뇌가 보내는 울부짖음입니다. 도와달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채는 것은 곁에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먼저 아파하고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길은 있다. 1. 엄마가 달라지던 그날. 이 이야기는 68세의 한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분입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준비하고 손주가 온다 하면 무릎이 아파도 시장을 다녀오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딸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말도 안 되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숟가락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식탁도 안 차려졌고 가스불도 켜지지 않았는데 엄마는 마치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해? 딸의 목소리에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낯선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려던 거지? 그 순간 딸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결인가 보다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두 번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화를 잘 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딸과 남편이 장난을 치면 언제나 웃음부터 나오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밥솥을 잘못 눌러 밥이 덜 익었을 뿐인데 엄마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것도 제대로 못해? 왜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엄마는 금세 후회하는 얼굴로 잠시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지? 이 걱정이 현실로 작은 붕괴가 시작되다 며칠 뒤 일어난 일은 그동안의 걱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된장국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불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냄비 태우겠어. 딸이 소리치며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된장국은 바닥을 드러내며 시커멓게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방에 왜 갔지? 이때 딸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엄마는 지금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3. 의사가 말한 충격적인 현실. MRI 화면 앞에서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치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기억력 저하 현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딸은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심하게 변한다고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초기 단계라면 하루 루틴과 손가락 운동,
그리고 이중과제 수행을 통해 뇌회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딸은 의사의 말에 매달리듯 질문했습니다. 정말 돌아올 수 있어요? 의사는 말했다. 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날 이후 딸은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어. 4. 변화의 시작. 손가락 운동이라는 작은 빛.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딸은 컴퓨터 앞에서 손가락 운동, 뇌 자극 운동, 신경가소성, 전두엽 활성화 관련되는 정보는 모두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손가락은 뇌와 가장 많이 연결된 부위. 손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 전두엽이 활성화됨. 치매 초기 환자에게 가장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운동. 일본, 미국, 캐나다에서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음. 딸은 바로 다음 날 엄마의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해보자. 힘든 거 아니야.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면 돼.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이게 도움이 돼? 딸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 뇌가 다시 깨어날 수 있대. 그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주 작은 손가락 동작부터 시작하기로 합니다. 엄지 펴기, 검지 눌렀다 떼기, 작은 태핑 동작. 딸은 엄마의 손을 잡고 한 동작 한 동작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잘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굳고 움직임이 뒤섞이며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틀리는 게 더 좋아. 틀릴 때 뇌가 더 깨어나는 거야. 엄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딸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엄마와 딸의 손가락 운동은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의 길을 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어두운 방 한가운데서 촛불이 하나 켜지는 것처럼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 존재했습니다. 딸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처음보다 부드럽게 움직이고 움직임이 정리되고 표정에 미묘하게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의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손가락 운동을 하니까 엄마가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더 집중도 되고 짜증도 줄어든 것 같아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징후입니다. 뇌가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의사는 딸에게 4가지 핵심 손가락 운동을 알려주었습니다. 5. 손가락 운동. 엄지 펴기. 뇌회로 스위치를 켜는 동작. 딸은 엄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시범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해봐. 주먹을 가볍게 쥐고 엄지만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거야. 엄마는 주먹을 쥐었다가 엄지를 올리려 했지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엄마가 엄지를 올릴 때마다 딸은 마치 엄마의 뇌 속에서 작은 불빛이 켜지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 운동은 뇌의 기본 회로를 깨우는 가장 중요한 스위치. 엄마는 12번 정도 반복한 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아.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뇌가 깨어나는 거야, 엄마.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작게 웃었습니다. 6. 손가락 운동. 숫자 운동. 판단력 회복의 핵심. 딸은 두 번째 동작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건 숫자 운동이야. 내가 하나라고 하면 엄지, 둘 하면 검지, 셋 하면 중지, 넷 하면 약지,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할 거야. 엄마는 처음엔 헷갈려서 중지를 접어야 할 때 검지를 접고 약지를 접을 때 새끼가 움직이고 손이 뒤섞여 엉켜버리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휴, 나 왜 이래? 딸은 엄마의 손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틀리는 게 좋아. 틀릴 때 뇌가 더 열심히 움직이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다시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정확했습니다. 딸은 엄마의 손가락 움직임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7. 손가락 운동. V 스트레칭.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 동작. 세 번째 동작은 손가락 둘을 크게 벌렸다 붙이는 V 스트레칭. 딸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두 손가락을 벌리고 5초 동안 유지해봐. 엄마는 손가락 사이가 조금 아프다고 말했지만 딸은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조금 아픈 게 자연스러워. 그만큼 근육이 덜 사용됐다는 뜻이니까. 엄마는 숨을 들이마시고 두 손가락을 벌린 채 5초를 세고 천천히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벌렸습니다. 벌릴 때마다 엄마의 손가락 사이에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딸은 그 떨림을 보며 오히려 희망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거 계속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확 좋아진대.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아. 8. 손가락 운동. 손가락 태핑. 끊어진 뇌 연결망을 재정렬. 네 번째 운동은 치매 전문의들이 가장 추천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조금 어려울 거야. 하지만 정말 효과 좋아. 먼저 검지가 톡, 그 다음 중지가 톡, 그 다음 약지가 톡, 마지막 새끼가 톡, 그리고 다시 엄지, 약지, 검지, 중지, 새끼. 엄마는 처음엔 속도를 맞추지 못해 검지와 중지를 동시에 드는가 하면 새끼가 따라오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아이고, 손가락이 내 맘대로 안 된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엔 원래 그래. 근데 이 운동이 뇌 안에 끊어진 신경망을 다시 엮는데. 엄마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검지, 중지, 약지, 새끼, 그리고 역순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딸은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의 손이 너무 작고 너무 약하고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9. 변화의 조짐. 손가락 운동을 시작한 지 몇 주 뒤, 딸은 놀라운 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예전처럼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된장국은 지난번처럼 타지 않게 조절해 볼게. 딸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는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딸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가락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를 더 강하게 깨우려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이중과제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10. 이중과제 수행. 뇌를 2배로 깨우는 방법.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때 가장 많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전두엽과 해마가 동시에 깨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딸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거두면서 단어 말하기, 손가락 운동하면서 숫자 세기, 물건 정리와 노래 흥얼거리기, 발 움직임과 과일 이름 말하기.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운동은 치매 초기 환자에게 정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감정 조절, 판단력, 집중력에 좋아요. 딸은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엄마 이번에도 내가 도울게. 11. 사례 2. 숫자를 잊어버린 아버지의 기적 같은 회복. 두 번째 이야기는 72세에 은퇴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회계 일을 해왔습니다. 숫자에 강하고 정확함을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아버지가 거스름 돈을 다시 세고 또 세며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요? 아니, 내가 낸 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아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더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5,000원짜리 2장이면 얼마다?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기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 20분씩 손가락 운동과 이중과제 수행을 꾸준히 했습니다. 걸으며 단어 말하기, 손가락 태핑과 숫자 거꾸로 세기, 정리정돈을 하며 흘러나오는 노래 따라하기. 아버지는 처음에 버벅거리고 자주 틀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주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마친 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거스름 돈 딱 맞네. 내가 계산한 거랑 똑같아.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돌아오셨네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머리가 조금씩 힘이 돌아오는 것 같다. 12. 이중과제 루틴 따라하기. 여러분도 지금부터 따라해 보세요. 딸은 엄마에게도 의사가 알려준 이중과제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천천히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걸으며 단어 말하기. 집 안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동물 이름을 말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사자, 호랑이. 단순하지만 뇌는 운동과 언어를 동시에 처리하느라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손가락 태핑과 숫자 거꾸로 세기, 검지, 중지, 약지, 새끼, 그리고 숫자를 거꾸로 10, 9, 8, 7. 손가락과 언어, 운동과 계산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뇌의 연결망이 빠르게 깨어나는 운동입니다. 옷 개기와 가벼운 노래, 옷 하나 개고, 라라라 노래 한 번. 이 운동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손 감각과 청각, 그리고 기억과 움직임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발 움직임과 과일 이름 말하기.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치면서 과일 이름을 말합니다. 사과, 배, 포도, 감. 뇌의 하부 회로까지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13. 사례. 딸을 잊어버렸던 아내가 다시 돌아오다. 세 번째 이야기는 78세의 한 어머니와 남편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늘 아내를 챙기며 둘이 함께한 40년 세월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이 집에 찾아온 날 아내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세요? 딸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떨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여보, 너마저 날 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남편은 곧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겠다. 그날부터 남편은 아내와 함께 손가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엄지 펴기, 손가락 부위 스트레칭, 검지, 중지, 약지, 새끼, 태핑, 그리고 집안을 천천히 돌며 이중과제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걷기와 단어 말하기, 손가락 운동과 도시 이름 말하기, 정리정돈하며 노래 따라하기. 처음엔 아내는 힘들어했고 자주 틀렸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틀리는 게 더 좋아. 틀릴 때 뇌가 깨어난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누군지 알아?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래? 당신이잖아. 내 남편.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왔네. 얼마만이야? 그 순간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14. 생활 루틴 변경. 뇌의 새로운 길 만들기. 이제 마지막 습관입니다. 손가락 운동, 이중과제 수행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루틴 변경. 뇌는 익숙하면 멈추고 새로우면 깨어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치할 때 반대손 사용, 앉는 자리 바꾸기, 산책 코스 바꾸기, 휴대폰 배경 바꾸기, 하루 10분 새로운 취미 추가. 단 10분의 변화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5. 뇌는 반드시 반응한다. 여러분,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엄마, 아버지, 그리고 아내처럼 한 걸음씩만 시작하면 됩니다. 손가락 운동, 이중과제 수행, 생활 루틴 변경. 이 세 가지는 뇌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따라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